네, 안녕하세요. 글로벌오토스 원선웅입니다. 오늘은 쌍용 티볼리 에어가 이제 새롭게 좀 출시가 돼서요. 좀 시승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좀 TV 광고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번에 이제 티볼리 에어가 새롭게 좀 출시가 되면서 이 차박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좀 강조하는 부분 보셨죠? 그만큼 이제 넓어진 실내 공간은 다른 경쟁 모델들보다 조금 더 특징 그리고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차량의 디자인 자체는 뭐 기존 모델과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전면부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티볼리 모델보다 이 하부에 이 넘버 플레이트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이 에어 인테이크 부분이 조금 디자인이 기존의 티볼리랑 차이가 있겠고요. 사실 이번에 조금 나오면서 바뀌지 않을까 했었는데, 이 엠블럼 부분이 기존의 이제 쌍용차의 엠블럼과 동일합니다. 티볼리 같은 경우에는 이 렉스턴에도 쓰였던 이 날개 모양의 엠블럼이 사용이 됐었죠. 하지만 티볼리 에어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조금 이 부분을 유지를 하고 있네요. 이번에도 바뀌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16, 17, 18인치의 타이어가 장착이 되고, 지금 보시는 타이어는 이제 18인치 타이어입니다. 타이어는 인치에 따라서 조금 크기, 그 디자인이 좀 차이가 있고요. 역시나 이 티볼리 에어 같은 경우에는 이 측면부 디자인이 바로 관건이 되겠죠. 기존의 이제 티볼리보다 이 뒷부분, C필러 이후 뒷부분을 이제 또 늘려서 차량의 길이를 늘려서 이제 적재 공간을 확보한 차량이 되겠는데요. 그리고 이 차량의 뒷부분을 늘리다 보니까 조금 기존의 티볼리와는 좀 레이아웃이 많이 틀리죠. 차량의 이 적재 공간 부분이 더 경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일반 티볼리 같은 경우는 좀 더 완만한 각도로 이 뒤쪽 C필러 뒷부분이 디자인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롱 휠 베이스 모델이라기보다는 롱 바디 모델로 좀 보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이제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이제 가솔린 엔진 1.5 가솔린 터보 엔진만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차량 측면에 이제 TGDI라는 표시가 나와 있고요. 차량의 후면부도 살펴보죠. 후면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어 램프의 디자인만 이제 일반 티볼리 모델과 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티볼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꺾인 형태의 이러한 램프 형태를 좀 볼 수가 있었는데요. 티볼리 에어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 범퍼 하단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좀 페이크 배기구가, 가짜 배기구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적재 공간 같은 경우에 일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동식으로 열리는 건 아니고요, 수동식 게이트를 열게 되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적재 공간이 드러납니다. 자, 기본 적재 공간 같은 경우에는 720리터입니다. 기본 적재 공간 자체도 상당히 좀 넓은 형태이죠. 보통의 E급의 차량들, 컴팩트 SUV들의 적재 공간이 400리터에서 500리터 사이, 그리고 조금 더 이거보다 한 급 높은 이제 중형 SUV들 같은 경우에 500리터에서 600리터까지 이렇게 적재 공간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서 이 티볼리 에어는 정말 넉넉한 이 수납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C필러 뒷부분 이후의 부분을 상당히 좀 각을 세워서 이 천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높이 자체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부분이 있죠. 그리고 차량의 이 적재 공간에도 활용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고리를 걸 수 있는 이러한 파츠라든가 조명들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또 차량의 이 왼쪽 아래쪽을 보면은 이 물건을 고정할 수 있는 밴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12V 시거잭도 마련이 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차박 같은 거 할 때 이쪽에서 전력을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적정과 하부의 패널을 열어보게 되면은 이 아래쪽도 이제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깊이가 거의 손바닥 한 뼘 가까운 이러한 깊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넉넉한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아랫부분까지 열어보게 되면은 또 이제 수리킷이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수납 공간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본 적재 공간 자체도 넓긴 하지만 이 쓰임새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역시나 이 티볼리 에어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수납 공간, 기본적인 수납 공간이 넓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한번 2열도 한번 접고 확인시켜 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2열 시트를 접고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2열 시트를 접었을 때 이 트렁크 부분과 이 2열 시트의 단차가 상당히 좀 좁습니다. 그래서 작은 물건들이 이렇게 떨어질 염려도 좀 적을 것 같고요. 비교적 상당히 좀 평평한 이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굳이 요 틈 사이에 틈 사이를 메꾸는 다른 물건들이 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충분히
평평한 평탄화 작업이 잘 된 이러한 적재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역시나 뭐 차박 같은 경우를 강조한 모델이라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게 하네요. 네, 이제 저는 티볼리 에어의 좀 적재 공간에 앉아 있는데요. 지금 2열을 완전히 눕힌 상태에서 지금 얼마나 좀 공간이 나오는지 좀 보고 있습니다. 재원상으로는 1879mm까지 이 길이를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말은 이제 키가 180인 분들도 좀 여유 있게 누울 수가 있다는 거죠. 차박 활용도는 굉장히 좋다라는 말인데요. 한번 실제로 누워 보면요, 저는 키가 한 170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발 같은 경우에 완전히 트렁크 끝까지 닿아 있는 상태이고요. 이 상태로 누우면 머리 공간에 여유가 있고요. 지금 1열 시트를 가장 앞쪽까지 밀어 넣은 상태인데 이 주먹이 하나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키가 한 180 정도 되는 분들도 간신히 좀 누울 수 있는 공간 정도로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2열 시트를 눕힌 상태에서 1열과 그 공간에 좀 틈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틈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차박하시는 분들이 뭐 공기를 불어 넣어서 이제 공간을 메꾸는 이러한 쿠션 같은 것들을 이 안쪽에다 채워서 공간을 활용하고 있죠. 일명 뭐 평탄화라고 얘기를 하죠. 이 평탄화 작업을 하게 되면은 뭐 상당히 좀 편안하게 누울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2열 같은 경우에도 이 눕혀지는 각도가 이 적재 공간과 이 수납 공간의 이 바닥 부분과 굉장히 평평하게 평탄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누웠을 때도 그렇게 큰 불편함을 느낄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제 머리 부분의 공간, 이 높이겠죠. 높이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키가 17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약간 지금 몸을 구부린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2열 시트 쪽으로 오면은 조금 더 이제 좀 낮아지는 느낌이고요. 만약에 이 차 밑에 뭐 5cm 정도 되는 에어매트를 깐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많이 좀 몸이 수그러질 것 같고요. 한 1cm 정도 되는 뭐 그냥 매트리스 같은 수준의 이러한 얇은 매트를 두게 되면은 그래도 지금 보시는 이 높이 정도가 차박할 때 활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공간을 이 컴팩트 SUV에서 찾기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 공간 자체의 크기만으로 봤을 때는 뭐 상위 모델인 거의 뭐 투싼보다도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 이것이 바로 티볼리 에어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경쟁 모델을 할 수 있는 다른 뭐 코나라든지 셀토스 이런 모델과 비교했을 때는 정말 압도적으로 큰 이 적재 공간 그리고 차박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중간 기착지에서 이 티볼리 에어의 차박 지금 전시가 되어 있는 모습을 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대의 차량이 조금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좀 타프를 장착하는 차량도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쌍용차에서 이제 구입을 할 수 있는 이 옵션 사양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이제 맨 바닥에서만 보여드렸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에어매트를 깔아서 조금 더 이제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 에어매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운전석 시트 앞 1열 시트를 지금 앞으로 상당히 좀 붙여놓은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딱 맞는 크기의 이 에어매트가 위치를 하네요. 두 명이서 좀 눕기에는 뭐 충분한 공간으로 좀 보여집니다. 또 다른 컨셉의 지금 실내를 보고 계시는데요. 이런 식으로 뭐 상당히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꾸며놓은 실내 공간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1440리터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고요. 뭐 이 부분은 뭐 상위 등급의 뭐 기아 소렌토나 산타페보다도 훨씬 더 넓은 이러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이제 루프렉을 설치한 차량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얀 색상의 루프렉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차후에는 이 루프렉 위에도 이제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도 뭐 외주 업체를 통해서 추가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쌍용차 대리점에서 뭐 신청을 해서 이렇게 개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량이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이제 쌍용차에서 외주 업체를 통해서 티볼리 에어를 이제 캠핑카로 개조한 차량입니다. 지금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죠. 일단은 아까 이제 실내 설명하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식으로 테이블 같은 것들을 좀 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테이블은 이제 벽면에 이제 완전히 수납이 되는 형태인 거죠.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전원을 사용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메인 인버터, TV 이런 다양한 전원뿐만 아니라 220V 콘센트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뭐 USB 포트라든지 HDMI 포트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통해서 저 앞쪽에 있는
이 모니터를 통해서 영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소소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또 선반 같은 형태도, 작은 선반 같은 형태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캠핑카로 제작이 되는 부분이라면 이제 주행할 때 소음이 나서는 절대 안 되겠죠.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신경 써서 꼼꼼하게 제작이 된다고 합니다. 이 아래쪽은 바로 이제 전원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전원도 공급이 되고요. 지금은 이 하부를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아래쪽에 작은 크기의 한 요만한 정도 크기의 소형 냉장고가 이 차량 하부에 들어간다고 하고요. 또 수납 공간도 이 오른쪽, 지금 이 선반이 있는 아래쪽에 수납 공간이 따로 마련이 됩니다. 자, 차량의 측면을 한번 보면은 이 부분도 좀 독특하죠. 지금 이제 샤워기 모양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외부에 그 호수를 연결해서 이제 물을 쓸 수 있는 샤워기 연결 호수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뭐 샤워뿐만 아니라 이제 싱크대로서 이 선반을 활용을 할 때 이쪽에서 이제 선을 연결해서 싱크대에서 이제 뭐 그릇을 씻는다든가 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은 이제 물을 충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한번 측면에서 보죠. 지금 보시면 도어에도 이렇게 좀 커튼이 다 마련이 되어 있어서 뭐 개인 사생활 보호도 잘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 차량 아래쪽 부분에는 이제 2열 시트를 완전히 뗀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열 시트를 떼고 이 하부에 이제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좀 누웠을 때 편안하게 이제 누울 수 있도록 최대한 공간을 활용한 거고요. 그리고 기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재함 아래쪽에 수납 공간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까지 다 이제 평탄화 작업을 해서 일반 모델보다는 조금 더 이 차량이 하부가 좀 낮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머리 공간에서도 조금 여유가 있겠죠. 네, 지금은 이제 그 티볼리 에어 캠핑카 안에 지금 앉아 있는데요. 나름 앉아 있으니까 나름 좀 캠핑카 분위기도 나고 좋습니다. 위쪽에는 이제 조명들도 따로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조명 역시 저쪽 패널에서 그 밝기를 좀 조절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실제로 티볼리 에어의 적재 공간, 그러니까 2열을 좀 눕혀놓고 앉았을 때는 이 머리 공간이 좀 답답하다는 느낌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하지만 이게 캠핑카로 개조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하부를 상당히 평탄화 작업을 잘 하고 이 기본적으로 시트를 뗀 상태에서 이제 하부 평탄화 작업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양반다리라고 앉아 있는데도 이 머리 공간이 한 요 정도? 여유가 있네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좀 캠핑카로 이렇게 개조를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캠핑카, 티볼리 에어 캠핑카도 굉장히 좀 유용할 것 같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2,990만원 당일 트림입니다. 그냥 2,990만원을 이제 뭐 입금을 하고 결제를 하시면 이 차를 그냥 바로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2인승 모델이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티볼리 에어의 한번 주행 성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티볼리 에어는 정말 독특하죠. 일단은 B세그먼트 SUV입니다. 상당히 소형 SUV, 국내에서는 그냥 뭐 소형 SUV대로 이제 분류되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후륜 뒤쪽이 좀 길이를 늘려서 적재 공간을 상당히 많이 늘려놨습니다. 아까 익스테리어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실내가 넓은 차량이거든요. 뭐 단적인 예로 제가 지금 룸미러를 통해서 이 뒤쪽 공간을 살펴봐도 그 넓이가 상당합니다. 거리도 상당하게 좀 느껴지고요. 그만큼 이 차량의 크기가 상당히 큰데 이제 뭐 비교를 해보자면 같은 크기, 뭐 비슷한 세그먼트라고 할 수 있는 뭐 코나라든지 아니면 뭐 기아 셀토스 이런 차량들과 비교해봐도 상위 등급의 차량과 좀 비교해도 될 만큼 그렇게 큰 차이를 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이 적재 공간만으로 본다면 최근에 얼마 전에도 이 정보가 공개됐었죠. 신형 투싼 같은 경우에도 투싼보다도 오히려 이 티볼리 에어가 이 적재 공간은 훨씬 더 큽니다. 이런 부분만 봐도, 거기다가 뭐 비교를 해보자면 소렌토보다도 훨씬 동급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이 소렌토보다도 기본 적재 공간이 가장 큰데요. 이런 것만 봐도 이 티볼리 에어가 아주 독특한 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 소형 SUV, B세그먼트 SUV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쌍용차가 이렇게 티볼리 에어를 선보인 것은 뭐 단연 이 차박 열풍 때문이겠죠. 이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차량을 이용한 이 캠핑 활동에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실제로 뭐 단순하게 열풍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차박과 관련된 이 용품들의 판매도
뭐 작년과 비교할 때 거의 한 600% 가까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뭐 심지어는 이 캠핑에 그렇게 막 관심이 많지 않은 저조차도 한번 차박을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좀 뭐 온라인에서 이 제품들을 한번 보기도 했으니까요. 뭐 물론 차박 열풍도 있긴 하지만 이 한동안 이 티볼리 에어는 단종이 됐었죠. 판매를 하지 않았었죠. 티볼리와 이제 티볼리 에어, 코란도 이런 식으로 라인업이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 그 코란도의 판매를 이 티볼리 에어가 좀 잠식하지 않을까, 뭐 카니발리제이션이라고 얘기하죠. 잠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아마 걱정을 해서 이 쌍용차에서는 티볼리 에어를 좀 판매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제가 사실 이전에 이제 티볼리 에어를 시승을 했던 게 2016년이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뭐 적재 공간이 사실 지금 차량과 그 2016년에 출시됐던 차량과 이 적재 공간, 실내 공간 자체가 뭐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는 뭐 1444리터 최대 뭐 이러한 정도의 적재 공간이다 라는 설명만 하고 지나갔었는데, 아 넓긴 넓네요 라는 말로 그냥 지나갔었는데, 지금은 이 적재 공간이 너무나도 이제 중요하게 된 거죠. 특히나 이 뭐 큰 차는 당연히 뭐 적재 공간이 넉넉하겠지만, 이 작으면서도 적재 공간이 넉넉한 차라는 것이 굉장한 이점을 갖게 됐습니다. 뭐 차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활용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좀 특징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차 안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자동차가 하나의 안전한 공간, 이런 식으로 많은 소비자들에게 좀 인식이 되기 시작하면서, 아, 내 차도 작긴 하지만 그래도 실내 공간에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이렇게 티볼리 에어를 다시 부활하게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찌됐건 이제 반갑게 새롭게 출시된 티볼리 에어, 뭐 차박으로서 그리고 캠핑 용도로서 굉장히 좀 넓은 적재 공간을 활용해서 유용한 차량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티볼리 에어는 뭐 기본기도 상당히 좀 좋은 차량입니다. 일단은 지금 서울에서부터 양평까지 좀 시승 코스를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뭐 오랜만에 티볼리 에어 시승이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베리뉴 티볼리라고 해서 티볼리가 새롭게 출시가 되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파워트레인이 지금 티볼리 에어에 탑재된 1.5L 가솔린 터보가 탑재가 됐던 같은 모델을 좀 시승을 했는데요. 뭐 동력 성능 자체는 소개해드렸던 티볼리와 동일합니다. 지금 163마력에 26.5의 토크를 발휘하는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뭐 기존의 사실 디젤 모델보다 토크는 조금 낮긴 하지만 이 출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굉장히 좀 경쾌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티볼리 에어처럼 차량의 무게가 기존 티볼리보다 좀 무거워지고, 또 무거운 짐도 많이 실는 차량에게는 뭐 토크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좀 속도가 어느 정도 붙었을 때에 어느 정도 출력이 좀 보장이 돼야지 좀 답답하지 않게 주행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좀 개선이 됐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차후에 기회가 된다면 좀 짐을 한번 넉넉하게 싣고 한번 티볼리 에어를 가지고 캠핑 가는 영상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엔진 같은 경우에 저공해 3종 인증을 받은 엔진입니다. 상당히 연비도 좋고 또 그만큼 또 혜택도 있죠. 뭐 공영주차장 60% 할인이라든지, 뭐 공항주차장 할인이라든지, 아니면 혼잡 통행료를 50% 할인받는 것 같이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 엔진이기 때문에 넓은 적재 공간뿐만 아니라 차량을 운영할 때의 비용도 어느 정도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티볼리 에어의 중요한 이 실내에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인포콘이 적용됐다는 부분, 그 다음에 블레이즈 콕핏이라고 부르는 이 디지털 계기판이 되겠죠. 딥 컨트롤이라 부르는 이제 주행 안전장치들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인포콘 같은 경우에는 이 스티어링 휠 왼쪽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서 이제 여러 가지 음성 명령을 실행을 하는 건데요. 차량을 직접적으로 뭐 제어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네이버 클로바에 접속을 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좀 이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몇 가지 한번 실행을 해 볼까요? 그래서 버튼을 누르고 트와이스 노래 틀어줘. 바이브에서 음악을 재생할게요. 네, 음악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의 음악 서비스인 바이브를 통해서 이제 재생이 되고 있죠. 이용권을 구매해 주세요. 네, 지금처럼 뭐 스트리밍 구매권을 이용하라는 메시지도 나오고 있고요. 날씨 알려줘. 현재 남한 산성면은 구름이 많고 기온은 17도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전 평균 기온은 어제보다 5도 낮은 6도, 오후 평균 기온은 어제보다 3도 낮은 19도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날씨를 알려주고요.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수 알려줘.
최근 중대본 발표에 의하면 코로나19의 확진자는 이전 발표 대비 102명 증가한 24,805명, 사망자는 1명 증가한 434명입니다. 네, 정보를 좀 코로나19 확진자 수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알려주긴 하지만 좀 누적된 거를 알려주네요. 뭐 오늘의 정보를 따로 알려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건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 네이버 검색 시스템을 활용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이제 검색을 해와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좀 유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맛집 정보 같은 경우에도 내비게이션과 연동을 해서 이제 가까운 맛집 정보도 알려주고, 이런 기능들을 상당히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블레이즈 콕핏입니다. 10.25인치 이제 디지털 화면인데요. 이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 있는 이 메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다양한 메뉴들로 전환이 되는데, 이때 그 화면의 디자인도 바뀌게 됩니다. 뭐 일반적인 다이얼 형태뿐만 아니라 이렇게 입체감 있는 화면들, 그리고 좌우에 기동 형태로 이제 속도계와 RPM 게이지가 바뀌는 것 같이 정보가 보여지는 화면을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는 이러한 화면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이 밝기 부분입니다. 낮에 사실 이 계기판 내의 그 정보를 보는데 조금은 좀 어둡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스티어링 휠 왼쪽에 보면은 이 화면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가장 밝게 20단계로 높여놔도 그렇게 또렷하게 좀 밝다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조금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딥 컨트롤이라고 부르는 그 주행 보조 기능입니다. 쌍용 자동차에 지금 전반적으로 모든 차량들에게 탑재되고 있는 주행 보조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티볼리 같은 경우에도 물론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차선의 중앙을 유지하는 기능, 그리고 앞차와의 거리가 가까워졌을 때 이제 경고해주는 기능, 그리고 차량의 360도를 센서를 통해서 감지해서 뭐 접근하는 뭐 장애물이라든지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 알려주는 기능들, 이런 것들이 충실하게 갖춰져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요즘 차량들에 흔히 적용되고 있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하죠. 차선의 앞차와의 거리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기능은 빠져 있는 것이 쌍용의 딥 컨트롤입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상위 모델에서만 지금 선택이 가능하고요. 지금 티볼리에서는 지금 정해진 속도로 주행을 하고 차선의 중앙을 유지해서 가는 기능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뭐 차선의 중앙을 유지하는 기능은 굉장히 좀 깔끔하게 운행이 되고요. 정속 주행 시에도 그렇게 크게 불편함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자, 이제 차량의 가격 부분인데요. 굉장히 이 티볼리 에어는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경쟁력이 아주 뛰어난 차량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가장 큰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기아의 셀토스와 비교를 해봤을 때 비슷한 사양의 트림을 좀 비교를 해본다면 이 티볼리 에어가 좀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기타 다른 모델들과 트레이블레이저라든지 아니면 현대차의 코나라든가 이런 차량들과 좀 비교를 해봐도 차량의 크기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좀 우수한 가성비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게 티볼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티볼리 같은 경우, 티볼리 에어나 티볼리 같은 경우에 기봉리가 굉장히 좀 탄탄합니다. 지금 이제 고속 주행을 조금 해보고 있는데요. 시속 80, 90km까지 이렇게 속도를 올려봐도 엔진 쪽에서 들려오는 소음이라든지 어느 정도 풍절음은 좀 들려오긴 합니다. A필러 쪽에서 들려오는 풍절음은 있긴 하지만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라든지 엔진음이 거칠게 이 실내로 들이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요. 굉장히 좀 조용하게 이 차음이 잘 되어 있다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스펜션 세팅 같은 경우에도 앞쪽은 맥퍼스트러, 뒤쪽은 이제 토션빔이 적용되어 있지만 2열에서의 승차감은 운전석만큼 좋지는 않았다는 것이 이 과거의 평가였는데요. 그런 부분은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운전석에서 느껴지는 이 주행 질감은 확실히 정말 부드럽고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하네요. 서스펜션 세팅도 지나치게 무르다는 느낌은 들지 않고요. 이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도 굉장히 유연하게 잘 이 차량을 잡아주는 모습, 그리고 고속 주행 시 안정감도 굉장히 좀 뛰어나다는 모습을 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금 속도를 높여서 이제 주행을 하다가 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이 차량의 안정성이 조금은 좀 떨어지는 부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좀 이 뒤쪽이 이제
아무래도 좀 차량의 뒤쪽의 길이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 차량의 브레이크 용량이라든지 차체의 안전성이 안정성이 조금은 불안한 감을 좀 느낄 수 있는 움직임들이 느껴지거든요. 네, 지금까지 티볼리 에어를 좀 간단하게 만나봤는데요. 역시나 좀 가성비라는 측면에서 이 빗세그먼트에서 단연 돋보이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이 티볼리 에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차박에도 정말 훌륭하게 대응하고 있는 차량인 것 같고요. 이 넓은 적재 공간, 단순하게 이 넓다라는 표현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좀 광활하다는 느낌까지 드는 이 빗세그먼트 소형 SUV의 이 적재 공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거기다가 뭐 기본적인 옵션 사양들, 뭐 인포콘이라든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좀 활용하기 좋은 점 이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비교해 봐도 전혀 경쟁 모델들과 좀 뒤처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실내에서 느껴지는 고급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대기아 차들의 모델들이 확실히 조금 앞서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이 티볼리 에어의 장점이 너무나도 뚜렷합니다. 넓은 실내 공간, 그다음에 가성비 좋은 이 성능, 주행 성능,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정말 소비자들의 고민이 한층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이 티볼리 에어였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